목소리는 잘 들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일단 마이크가 좀 없지만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규모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어느 규모가 가장 이상적일까? 왜냐면 이제 1인도 해보셨고 이제 직원도 이제 개인으로 하시면서 해보셨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도 계시고 법인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범위를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저처럼 초보 연차거나 아니면 이제 해보신 경력 중에 가장 이상적인 규모가 혹시 있었을까요? 네, 결국은 어떤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뭐 로컬 쪽에서 하시냐 아니면 뭐 로컬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어떤 시장으로 해서 서울 전체를 이제 커버하냐 뭐 그거에 따라서 선택이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이 로컬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4명이 최적의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다라고 생각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필수적인 게 그 해당되는 중개 사무소의 대표님이 영업도 뛰어야 되고 반드시 영업을 뛰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영업을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도 같이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구조를 봤을 때 4명이 최적의 어떤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뭐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4인 가족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우리 2명의 아들, 자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4인 가족이 뭔가 가족 단위에 있어서 최적의 어떤 구조인 것처럼 조직도 이런 아담한 어떤 로컬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면 4명 정도가 시너지 서로 뭔가 일적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준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그 4명의 어떤 구조가 시너지 면에서는 최적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4명이라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4명 정도면 부침이 있죠. 그만두는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친구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대표님이 관리적인 면이랑 또 영업적인 면이 좀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4명도 뭐, 금방금방 와야 됐다 다시 일어나고, 와야 됐다 다시 일어나고,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영업도 뛰어야 되고, 어느 정도 4명 정도라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관리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최적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인 입장에서 이제 왜 4명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왜 가정이 대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면, 수익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수익 배분이 안 되는데 그냥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밑에 붙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존재 조건 하에서 계약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명이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한 명이 사무실을 일단은 지키는 사람이 1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중이거나 다른 데 영업을 갔거나 그랬을 때 이제 상호 보완을 해줘야 되고 서류 정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또 필요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수에서 1명 정도 사무실을 지킬 수 있고 1명 정도는 추가적인 응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4명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플러스에서 약간은 이제 뭐 어떤 분야도 만약에 뭐 주거용만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겠지만 조금은 또 지역의 특성상 주거에도 뭐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고 그런 약간 등급을 나눠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뭐 주거에 플러스해서 뭐 사무실도 또 일부 조그만 사무실 이거 다뤄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4명 정도 돼야지 뭐 임대차 뭐 그다음 매매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영역도 나누면서 서로 이제 뭐 당연히 매매가 되기 위해서 임대차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도리어 이제 매매가 됐기 때문에 또 임대차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순환적인 구조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전문 또 분야도 나눌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대표님은 뭐 매매 위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은 임대차 위주로 또 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차는 직원한테 또 이렇게 인계되면서 또 풀어가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4명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점점 부동산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어떤 거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라 그러면 점점 이제 플랫폼 세상으로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뭐 네 명의 어떤 구조가 이제 본인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업력이 있다 그러면 또 가능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갈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영업만 열심히 이제 뛰고 뭐 사람한테 많이 치인다 그러면 사실상 한 명의 어떤 구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영업력이 뛰어나가가지고 순수하게 영업을 잘 한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 명도 좋은 거고, 또 아니면 뭐 아주 큰 법인 같은 데 소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개공이 아니라 소공으로서 이제 하다 보면 실력이 계속 쌓이면 궁극적으로 수수료 비율도 높아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어떤 개념도 괜찮은 이제 세상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한 명 1인 사무실을 3년째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평소에는 혼자서 할 때 이제 수익 구조가 다 이제 100% 저에게 이제 돌아오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이라도 바빠지면 이게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류적으로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매물 접수를 받았어요. 매물 정리하고 이제 서류를 일체 뽑아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 분석도 간단하게 들어가야 되고 뭐 입지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브리핑 할 수 있는 걸 일반적으로 숙지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고객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장부들 정리하는 것들, 되게 일상적인 루틴이잖아요. 그런 루틴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혼자서 할 때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집을 보여야 된다, 아니면 계약이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밀린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한 명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많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역량껏 하는 건데 이제 조금 바빠지고 꾸준해지고 자리 잡아간다라고 하면 확실한 거는 인원수가 좀 늘어나는 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좀 꿈꾸시는 것, 이 중개업 쪽에서요. 그럼 이제 뭐 계획하시는 거나 목표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인데, 이제 뭐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잠깐 첨언을 드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사실 교육 사업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하게 저랑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제가 또 이 강의를 이제 저를 초대를 해주시고, 또 이제 박교충 중개실무의 그 나는 공인중개사다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홈페이지를 개설을 또 하셔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에요. 저도 이제 뭐 감사하게도 그 중에 이제 한 섹터를 맡아서 실무 강의를 이제 한 과목을 하게 됐고, 대표님이랑 아무튼 또 그쪽 교육 쪽인 사업에서도 같이 계속 이제 얼굴을 또 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서두가 좀 길었지만 대표님 앞으로 꿈꾸시는 게 또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부동산 중개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중개업은 무엇이고 중개업의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그런 어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어차피 이 일을 하는데 돈만 벌기 위해서 이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는 거죠. 근데 중개업의 이제 기본적으로 석손값이 참 처음에 배우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저 또한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터득하면서 이제 배워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참 초기에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이제 부족했던 거를 이제 저 또한 이제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그 경험을 시행착오가 아니라 조금 더 배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단축할 수 있는. 네, 단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가르쳐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교육의 어떤 커리도 이제 완성을 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 나는 공인중개사 어떤 교육을 하게 됐는데, 말씀했듯이 중개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무 시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면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중개 어떤 특성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양타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타를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도 또 양타 과정에서도 어떤 전문성이 이제 부족하다 보면 그 거래의 매끄러움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문가 집단이랑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만, 연결이 돼야지 해당되는 거래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한 양타만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중개를 통해 가지고 중개사들끼리 서로 의뢰를 서로 공유하거나 또 공동중개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소송값이
거래 연결이 되어야지만 중개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그 서로 간에 공인중개사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뭐 육지라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연결의 어떤 개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육지TV라는 어떤 그 유튜브 채널 속에서도 우리가 배움과 더불어서 연결이나 어떤 좀 이렇게 개념들을 좀 이렇게 전파시키고 싶어가지고 뭐 세준사라는 어떤 코너도 갖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연결의 어떤 형태를 좀 만들려고 차근차근 준비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육과 연결의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게 저희 어떤 목표인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대부분 중개업에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을 거의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고 이뤄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속성값이 사실은 이제는 아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넘쳐나다 보면 이거를 좀 분출할 수 있고 이제 경험했던 거를 또 나눠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덕을 베풀 수 있는 또 일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이제 그런 연령대가 아니라 이제 연차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가신다는 게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는 교육업에 있어서 일원으로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예. 아무튼 재차 감사드립니다 대표님한테.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또 고맙죠. 또 우리 그 이승기 네. 대표님이 네. 정말로 그 강의도 잘 해주시고 또 인기 강사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항상 설문지 돌리면 그 좋았다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또 감사하고 또 이 워낙 강의를 잘 하시다 보니까 이 또 지금 맡고 계신 강의 또 외에 다른 강의도 충분히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차후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제 그 저도 사실은 그 강의에 참석하게 되고 한 게 제가 역량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편하게 제가 겪었던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개업에 관해서 저는 누가 이렇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미리 다른 데서 소공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이 현업에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업을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많았고 이 부딪힌 것들을 제가 이제 메모광이다 보니까 메모를 또 다 했던 게 이 또 PPT를 또 제가 작성을 해서 또 강의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와 이게 누군가에 먼저 알려주고 그쵸. 왜냐면 이쪽에서 또 사실은 현업에 있었다고 해도 어깨너머로 가르쳐주기 밖에 안 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맨투맨으로 붙어갖고 대표가 가르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왜냐면 결국엔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한 배우기 위한 목적이 확실한 니즈와 그런 공급이 확실한 그런 것들, 그런 만남 속에서 이게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에 관련된 이제 교육업을 이제 계속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이 좋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거 다음번에 강의를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대표님이 어떻게 이런 영리나 이런 굉장히 뭐 수익적인 부분을 보시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1기 때는 사실은 뭐 아예 수입이 제로였죠. 대표님께서 이제 대관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대관을 하시고 강사들도 다 섭외하시면서 강의를 다 내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고, 2기 때는 이제 비용이 있었지만 물론 터무니없이 적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원인데 실비에서도 부족했는 거죠. 이제 대표님께서 아무튼 멀리 보고 가시는 입장이고 이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또 홈페이지 6G Edu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계속 우리가 또 내용도 업데이트 할 거고, 또 강사 소개도 있고,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www.6gedu.com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자,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뭐 슬럼프가 혹시 있으셨는지, 왔을 때 뭐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슬럼프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는데, 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만의 어떤 특별한 부분은 이제, 뭐, 지금은 생겼지만, 뭐, 항상 이제, 우리 운동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 마시면서 많이 좀 잊어먹고 그런 면은 이제 누구나 이제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술도 그 순간은 잊을 수 있고 좀 이렇게
그 뭐 해결 관점보다는 이제 있는 관점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운동은 또 이렇게 땀을 탁 이제 흘리고 나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에서야 이제 느끼는 건데 도리어 슬럼프를 도리어 겪지 말아야 되는 거죠. 도리어 겪지 말라는 게 올 수밖에 없는 슬럼프를 내가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도리어 뭐 이건 슬럼프도 아니야 라는 어떤 상태값으로 항상 내 자신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내가 어떤 이제 상태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슬럼프일 수도 있는 거고 슬럼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명상을 하든가 아니면 운동을 정말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가면서 체력을 유지시키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뭔가 어떤 난관이 이제 왔을 때 별로 이렇게 뭐 어렵다기보단 덤덤하게 좀 과거보다 덤덤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이제 좀 이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또 그런 게 좀 왔을 때 덤덤하게 이제 넘길 수 있는 체력 관리나 정신력 관리를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들고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그 헬멧 쓰시고 이렇게 네. 사이클 타시는 그 취미신가 봐요. 네, 자전거 뭐 그 로드바이크 이제 저희가 자전거 이제 타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본적으로 타고요. 그다음 매주마다 이제 산행을 좀 합니다. 네, 산행을 하고 뭐 산행도 뭐 지금은 이제 뭐 같이 가는 일행이 있을 경우에는 뭐 걸어서만 이제 산행을 하는데 만약에 혼자 가는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뛰어서 이제 내려오고 뭐 트레일 러닝이라고 보통 하죠. 뛰어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매주마다 이제 등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일 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뭐 명상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태값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슬럼프라는 것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거 모두가 뭐 좀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내 안에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취미 생활을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이제 많은 연예인들도 사실은 나왔을 때 슬럼프는 누구나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가 있는데 취미 생활을 하나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돌파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뭐 해소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개업이 어떤 직업이든 다 그렇겠지만 돈 닦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은 일들과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또 분명히 돌파구를 하나 마련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약이 또 장기간 원했던 계약이 갑자기 안 되거나 장기간 계약이 좀 안 될 때 이럴 때 좀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극복 방법을 개인별로 좀 이렇게 찾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 같은 거 그게 이제 명상이나 이제 뭐 사이클, 산행 같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권선화 구독자님께서 이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이제 있거나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라고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있으시다면 하나 좀 말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네, 기억에 남으시는 게 뭐 사람이어도 괜찮고요. 딱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요. 네. 준비된 건 아닌 거고. 저가 이제 초창기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저도 뭐 어찌 보면 말씀했듯이 이제 독 닦는 기분으로 시간을 이제 많이 이제 겪었던 거죠. 네. 즉 한 3년 동안 이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힘들었죠. 결국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나의 어떤 기준에서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많이 벗어나거나 혹은 다른 부분을 많이 느끼면서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네. 많이 있었던 거죠. 상식 밖에. 상식 밖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일적인 면만 이제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많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사라졌죠. 그런데 일적인 면도 도리어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이라는 게 한창 영업을 뛸 때 내 스스로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즉 뭐냐면 우리 그 유튜브 방송에도 이제 중개 실무 유튜브 방송에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고객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고객은 왕인 거고 고객은 정말로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건데 고객도 피지 못해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어떤 관점이 더 큰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 거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고객이 처음에 이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처음 이제 방문했을 때 그분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 생각해놓고 부동산을 방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죠, 그러니까. 네, 네. 그냥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생각 정리도 되는 거고 또 시세 파악도 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이제 고지고대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분이 10억짜리 찾는다 그러면 아 이분은 100% 10억짜리만 이제 찾기 때문에 10억에 맞는 것만 이제 구해줘야 돼. 그리고 아 저 단지를 보여주세요 하면 저 단지만 원하는 거라 생각하고 저 단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이제 그분들도 원한다고 얘기했지만 원한다고 보여달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그게 거죠. 다른 거인 네, 거죠. 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리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모를 때는 이제 그랬던 거죠. 저분 왜 거짓말하지? 도리어 분명히 10억짜리 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다른 부동산 가서 10억짜리 계약하고 네. 있고 분명히 했는데 다른 동네 가서 계약을 했어. 다른 조건으로 또 계약했어. 네. 심지어 맞아요. 매매를 원하는데 했는데 임대차를 계약하고 임대차로 와서 또 매매를 계약하고 전혀 상반된 다른 형태로 또 계약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정 자체를 그냥 고객은 거짓말쟁이야.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뭐 의심만이 그 속에서 그러면 이런 면은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아직까지 이런 입장이 아니라 다른 관점 쪽에서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처음에 이제 내 가정이 고객은 거짓말쟁이를 가정하면 뭐 힘든 것도 없고 도리어 뭐 가정에서 벗어난 게 아니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리어 내 스스로 고객은 원래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도리어 더 정확하게 물건을 찾아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제 직원들한테도 고객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움직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노하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고객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겪는데 최초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해오시는 분도 적을 뿐더러 정해오셔도 막상 보여드리고 다른 조건을 또 보여드리면 예상치 않았던 완전히 경우 밖에 이제 조건을 계약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이제 변할 수가 있고 처음에 정했던 조건의 바운더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구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이 조건의 테두리 안에서 나를 가두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폭으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제시해보면서 상처받지 않는 그리고 이제 고객이 정해왔더라도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제시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가면 마음이 좀 편하다 라는 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되게 좋은 노하우인 것 같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실 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쌓이고 이제 딱 한 사건이나 한 명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기억에 남는다. 그게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됐다.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영상 촬영을 사실 되게 짧게 할 줄 알았는데요, 대표님. 우리가 지금 거의 이 라이브 방송 수준으로 거의 50분 가까이 했어요. 지금 6분 정도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인데 우리 대표님 지금 또 이제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그때 에어컨도 꺼가지고 지금 실내에서 목소리 잘 들리게 하자고 또 대표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속에 지금 땀이 차면서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또 누추한 저희 또 시작 좋은 부동산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 강의나 아니면 제가 또 이제 뭐 세종사에 촬영을 하러 가거나 했을 때 또 우리 또 성수동에 또 촬영하러 가서 또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그럼 이제 저희는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대표님과 또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영상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또 해주시고요. 네. 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인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누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뭐 대부분 우리 중개사무소 어떤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열심히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 선뜻 여기 와가지고 얘기도 같이 하고 싶고 동시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 여기에 유튜브 구독자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애청해 주시고요. 저 또한 이제 뭐 여기 자주 보는 영상 중에 채널 중에 하나인 거니까 하여튼 자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또 대표님 유튜브 채널이 6GTV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6GTV도 이제 구독자 지금 3,000명이 얼마 전에 넘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같이 또 성장해 가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두 채널 모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되세요.